2단원 등차 수열의 합으로 가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건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이 뭔지 배웠었죠. 그 등차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봐라, 이런 식으로 합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항부터요, 쭉 가서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 줄여서 이 S라고 하는 것은 썸메이션의 약자입니다. 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S 약자를 써서 보통은 SN이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구나 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등차설의 기본 원리를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텐데, 이미 사실은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건 해봤었거든. 1, 2, 3, 또 10까지가 있어. 8, 9, 10, 10개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죠? 이것들을 다 더했을 때 55가 나온다라는 사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자, 첫 번째 항이랑 열 번째 숫자가 10이죠? 이 열 번째 항을 더했을 때 11이 나오거든, 11. 근데 두 번째 항과 마지막에서 이제 두 번째 항이 9랑 더해도 뭐가 나옵니까? 11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묶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 그럼 11이 몇 개가 있는 거야? 5개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1 곱하기 5를 냈더니 55가 나오더라.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합을 구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처음 보나요?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자, 결국에는 이거 식으로 표현하면 10개의 숫자가 있었다. 얘를 두 개씩 묶어볼 거야. 그러면 5묶음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죠? 5묶음. 얘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5묶음이었죠. 자, 그 다음에 곱해주기를 이제 1이랑 10을 더해도 되고 2랑 9를 더해도 되죠. 어쨌든 양 끝을 더하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숫자를 더하든 결과는 똑같죠? 11로. 그냥 첫 번째 항이라고 쓰고 마지막 항이라고 써볼게. 해서 나온 결과가 55였다라는 얘기지. 자, 모든 등차 수열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 사실은. 자, 보면요. 3, 5, 7, 9, 11, 13. 6개의 숫자를 다 더해봐라. 지금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2인데, 자, 이렇게 묶어 16. 이렇게 묶어도 16. 이렇게 묶어도 16이죠. 즉, 이걸 다 더했을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6개가 있었어. 2개씩 묶을게. 그럼 3묶음이 나오죠? 하나, 둘, 셋. 근데 그 합이 지금 3 더하기 13. 3 더하기 13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해서 자, 세묶음이 나왔죠? 세묶음 곱하기 16 해서 48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3, 5, 7, 9, 11, 13을 다 더해주면 48이 나오게 되는 자, 원리입니다. 자, 좀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우리 SN, 등차수열의 SN을 구해보는 거야. 쭉 가다가 n-1번째, n번째 항까지 더해봐라가 되겠지? 그럼 항의 개수가 일단은 n개죠. n개이기 때문에 일단 n개가 있었어. 얘를 두 개씩 묶을게. 그럼 2분의 n개가 되는 거죠. 곱하기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걸 곱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SN은 2분의 n. n개가 있었어. 그걸 2로 나눠 곱할 거야. 가장 처음에 있는 숫자를 a라고 하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l이라고 한 건데, n번째 항까지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an이 되겠지? 그죠? 이 l이 의미하는 게 n번째 항, 즉 n의 수열의 일반항이 된다라는 얘기지. 이렇게요. 얘가 마지막 항이
일반항이고 일반항 공식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이 AN 대신에 이 L 대신에 이 AN을 대입해봐. 이렇게 대입해봐요. 그죠? 대입해보면 여기 가로친 부분만 볼게. 첫 번째 항 더하기 AN이잖아. n번째 항. A 더하기 일반항이 A 더하기 n-1D니까 A가 두 개네? 그래서 2A가 된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식이고, 자, 이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마지막이 AN이라면 그냥 AN을 L에 집어넣어서 만들어준 공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나중에 차차 이것도 이제 습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수열의 SN과 AN 사이의 관계. 자, 중요해요. 자, 일반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SN에 대한 식이 나와.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이 AN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가 있어. 즉 쉽게 말하면 SN을 알려주고 AN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우리 SN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땡땡땡, n-1번째, n번째까지 다 더해준 거고, sn-1이라고 하는 건 n-1번째 항까지 더해라. a1, a2, 그냥 n-1번째 항까지만 더해라. 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한번 빼볼게. 그럼 sn-sn-1이 되고, 자, 요것들 다 지워지는 거 보이죠? 다 지워지고 결국엔 뭐만 살아남아? 저 AN만 살아남게 되는 거지.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S1은 뭐야? 그냥 A1이죠? A1. S2가 A1 더하기 A2. S3라고 적혀져 있어. 그럼 세 번째 항까지만 더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뭐 불변의 법칙입니다. 특히 S1과 A1이 같은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요. S1과 A1은 어떠하다? 같다. 그런데 S0이라고 하는 건 실존하지 않죠. 0번째 항이라는 건 없잖아. 왜냐하면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자연수였죠. 자연수이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 식을 구해놓고서 n 대신에 1을 대입을 해보니까 좌변에 S1 빼기 S0는 A1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S0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일반적으로 SN으로 일반항을 구했을 때 얘는 불변의 법칙이고요. 그죠? 불변의 법칙이고 SN을 이용해서 우리가 AN을 구했을 때 나오는 요식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N 대신에 2부터만 쓸 수 있다라는 이유가 1을 대입해버리면 이 말도 안 되는 S0가 만들어지니까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약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SN을 이용해서 그래 AN을 구했어. 근데 이 N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인 마치 함수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었지. n 대신에 분명히 1부터 대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1을 대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 일반적으로는. 선생님, 그래요. 얘를 구했어. 그럼 2 대입할 수 있어. 3도 대입할 수 있어. 다 대입할 수 있는데 1은 대입할 수 없잖아요. 그럼 A1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신다면 자, 불변의 법칙이죠. 그냥 S1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항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지. 계속해서 선생님이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구한 이 일반항,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하지만 첫 번째 항부터 1을 대입할 수 있는 식이 또 존재해. 그게 또 중요한 사실인데 다시 여기로 돌아봅시다. 만약에 이 SN이
0이 아니라면 말도 안 되죠. S1과 A1이 같다는 불변의 법칙인데 S1에서 S0를 뺐을 때 얘랑 같을 수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S0가 S0이 이놈이 0이면 사라져 버리지? 그래서 이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법칙. S1은 A1이다. 아, 그러면서 SN이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이 N 대신에 한번 0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0을 대입해 봤을 때 만약에 0이 나오잖아. 0이 나오면 두 번째 항이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가능한 완벽한 일반항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뒤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은 넘기시고요.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해볼 텐데 우리 합공식 다시 써볼까? 자, 2분의 요거였죠? n을 2로 나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하는 거니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첫 번째 항을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첫 번째 항을 그냥 a라고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일반항이 a 더하기 n-1d였기 때문에 2분의 n에 2a 더하기에 n-1d가 되고요. 자, 얘를 이 n이 지금 정의역이잖아. n 대신에 1, 2, 3을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자연수를 대입할 수 있는 건데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개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전개입니다. an이 나오고 자,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요거 전개할 거야. nd 마이너스 d가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한 번 더 전개할게요. 2분의 d n제곱 되나요? 플러스 요 an 더하기 백인가요? 빼기 2분의 dn. 따라서 2분의 dn 제곱에 n으로 묶었을 때 a 빼기 2분의 dn이 되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지금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 식이 합공식이라면 SN이라면 그 수열을 보고 아,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앞에 있는 2분의 t n제곱의 개수는 뭐를 의미한다? 2분의 d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매우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떠한 수열이 있었어요?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없어. 어떠한 수열이 뭐 2n 제곱 플러스 5n이래. 이것만 보고 이 수열 등차 수열이네? 라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왜? n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이고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바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요 n제곱의 개수 2가 의미하는 건 2분의 d였기 때문에 공차가 4네 까지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굳이 우리가 AN을 SN 빼기 SN-1로 구할 필요도 없이 구할 필요 없지만 구해볼까요? 자, AN 제곱 플러스 5N이죠. 빼는 거야. N 대신에 N-1을 대입하래. 2에 N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에 N 빼기 1의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얘를 쭉 전개해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 뭐가 나오냐면 4n에 더하기 3이 나올 겁니다. 4n 더하기 3. 4n 더하기 3이 나올 건데 우리 봐봐. 자,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할 수도 있고 첫 번째 항부터 가능할 수도 있잖아. 그걸 판단하는 방법이 뭐였었냐면 자, 요 sn에다가 n 대신에 0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0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0이니까 0이 나오네? 0이 나오면 이 일반항에 1도 대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만약에 0이 안 나왔다면 2부터만 대입할 수 있어요. 0이 나왔기 때문에 그지 1부터 대입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공차가 4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었죠. 저번 시간에 한 거야.
그리고 요 앞에 개수가 공차였잖아. 그러니까 공차 대신에 4를 집어넣어. 결국에는 일단 4n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불변의 법칙. 우리 A1과 S1은 같고요. 1을 대입해보면 7이죠? 2 더하기 5니까 1을 대입했을 때 7이 나오려면 상수항이 3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등차 수열은 합공식을 보고서 바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우리 SN이라고 나오고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나올 때도 있어. 상수항이 0이면 등차 수열입니다. 그런데 상수항이 0이 아닐지라도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인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흐름이 되는 형태가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2, 3, 5, 7, 9, 11, 13. 자, 보면은 뭐야 이거? 첫 번째 항이 1이었으면 완벽한 등차 수열인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만 등차 수열 흐름이죠. 그래서 상수항이 0이 아니라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랑 지금 아까 설명했던 이 내용이 지금부터 결합이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이건 AN 쉽게 구하기 한 거죠. 자, 한번 해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SN이 봐봐. n제곱 플러스 n제곱이라고 하자. n제곱이야.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잖아. n에 대한 2차식이지. 얘는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AN을 굳이 구한다면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SN 빼기 SN-1로 구해볼게. n제곱 빼기 n-1의 제곱이잖아. n제곱에 마이너스 n제곱 빼기 2n 더하기 1이니까 2n-1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S0를 보니까 0이죠? 0. 그래서 얘는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대입이 가능한 일반항, 등차 수열이었다라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SN이 n제곱 플러스 1입니다.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죠? 상수항이 있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볼 텐데 SN 빼기 SN-1에서 SN은 얘였고 그 다음 빼기 이 n 대신에 n-1을 집어넣는 거지. n-1의 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n제곱 플러스 1에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n제곱은 지워지죠? 그래서 2n 마이너스 1. 야, 결과가 똑같아. 합공식은 달랐는데 일반항은 똑같이 나왔어. 단 S0가 1이죠? 0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항부터만 대입할 수 있는, n 대신에 2부터만 대입할 수 있는 등차 수열이 되는 것이고, 자, 실제로 자, 이 SN이 n제곱인 수열은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3, 5, 7, 9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수열이지만 지금 합공식의 n제곱 플러스 1인 수열은요. S1이 2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2라는 불변의 법칙을 이용한 것이고 첫 번째 항은 2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부터 볼게요.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두 번째 항 구할 수 있지. 3, 5, 7, 9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끊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 흐름이 되는 수열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 이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항이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Sn 빼기 Sn-1로 구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근데 상수항이 만약에 있으면은 똑같은 거야. AN을 다음과 같이 구했을 때 두 번째 항부터만 등차 수열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등차 수열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다음에 등비 수열에서도 또 나올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는 등비, 등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열들이 있겠죠. 아주 다양한 수열들이 있을 텐데 그 다양한 수열들에 대한 이 방법을 등차 수열은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구할까? 이 방법으로 구하겠구나. 등비 수열은 근데 이 방법으로 못 구해. 다른 방법이 있어? 또 다른 수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 그 모든 방법을 다 외울 수가 없는 거라고. 그죠?
뭐 등차 수열쯤이야 뭐 기억하면 좋겠지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방금 설명한 선생님이 S0가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가능하고 S0가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한 일반항 공식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등차 등비 수열뿐만 아니라 놀라지 마세요. 모든 수열에서 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제 만병통치하게 되는 거지. 다시요. 정리. 자, AN을 구하고 싶어. 문제 SN이 주어졌어요. 그럼 SN-SN-1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일반적으로는 두 번짝만 가능하다고. 자, 그런데 S0이 만약에 0이라면 그쵸? 첫 번짝부터 가능한, 그러니까 이 N 대신에 1부터 대입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0이 아니라면 2부터만 대입할 수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까지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항은 얘로 못 구하는 거야. 얘로 못 구하기 때문에 불변의 법칙 S1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였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 필수제 9번. 다음 문음에 답하십시오. 첫 번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었습니다. K번째 항이 33일 때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자, 시간 많으면 뭐 7, 9, 11, 13 쭉 쓰다가 33이 몇 번째 항인지 직접 써보면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아니까 일반항 바로 구해버리자. 자, 일반항 이렇게 구했죠? 물론 일반항 공식 사용하셔도 되고 좀 더 쉽게 구해볼까? 공차가 뭐야? 2잖아? 그러면 2n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렇게 2n. 첫 번째 항이 7이려면 그러니까 n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7이 나오려면 상수항이 5일 수밖에 없는 거지. 어때요? 똑같죠? 근데 얘가 33이 돼? 그럼 2n은 5가 넘어가면서 28이야? 아, 얘가 몇 번째 항? 14번째 항이었구나 라는 얘기지. 14번째 항 33이. 그럼 첫 번째 항부터 14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일단은 4 14개죠? 14를 2로 나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7이잖아. 첫 번째 항이 7이고 마지막 항이 33이었지? 그래서 나오는 요 식이죠. 계산해주면 280이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였네요. 자, 그 다음요. 세 번째 항이 7이고 10번째 항이 21인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를 더해라. 결국엔 10을 2로 나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 그럼 끝난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D고 10번째 항은 A 더하기 9D잖아. 그죠? 위의 식에서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빼볼까? 빼보면 7D가 14죠. 14. 공차가 2였다라는 얘기지. 뭐 확인 한번 해볼까? 7. 공차가 2야? 9. 11. 13. 15. 17. 19. 21. 그 전에는 5. 3. 첫 번째 항 3. 10번째 항 21. 이러한 수열이었다라는 얘기지. 그럼 첫 번째 항이 뭐였다고? 3. 마지막 항이 뭐였다고? 21. 얘네들을 다 더하래? 그러면 얘가 5잖아? 5 곱하기 3 더하기 21 해주면 24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해서 120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0번이요.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더 집어넣어서 등차 수열로 만들어 보겠대. 그랬더니 그 합이 마이너스 24라고 합니다. 그때 몇 개의 항이 n과 공차 d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한번 보죠. 일단은 n개를 추가한 거니까 양 끝에 두 숫자를 더하면 총 n 플러스 2개가 있었다라는 얘기지. n 플러스 2개를 2로 나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이렇게 더하면은 마이너스 6이죠. 이 결과가 뭐였어야 된다고? 이 마이너스 24였어야 된대. 이러한 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n을 찾아주시면 자 6이 나오게 됩니다. 즉 얘가 6이었다라는 얘기지. 6. 됐나요? 자 6이었고 자 흐름이 이런 거야.
마이너스 10, A1, A2, A3, 4, 5, 6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뭐였죠? 4였나요? 4.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숫자가 4라는 얘기지. 여덟 번째 숫자. 이해 가셨어요? 그럼 공차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더하기 t, 더하기 t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그러니까 첫 번째 숫자고 여덟 번째 숫자니까 마이너스 10에서 공차만큼 7번을 가면 공차만큼 7번을 갔더니 4가 나왔다. 이러한 얘기지. 7D는 넘어가서 14고요. 자, 그래서 공차가 2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제 11번이요. 자, 첫 번째 항부터 12번, 13번째까지 합. 그 다음에 뭐 S13이네, 결국엔. 그 다음에 S22 마이너스 60. 자,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래서 30번째 항까지 합은 무엇입니까? 를 물어봤는데, 자, 결국엔 이때는 요 공식을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 2분의 n 곱하기 첫 번째 항, 마지막 항인데, 이 마지막 항에 a, n을 대입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는 식이 2분의 n 곱하기, 자, 2a 더하기 n-1d 였다란 얘기고, 자, 요 공식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은, 결론,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면 일반항도 알고 합공식도 알 수 있다가 결론이야. 우리 일반항을 보면 자 a 더하기 n-1d였죠. 얘도 보면요. 첫 번째 항과 공차만 알면 됐었지. 결론적으로 합공식도 첫 번째 항과 공차만 알면 그죠?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야. 첫 번째 항 공차가 매우 중요하겠지. 그러면 얘도 S30도 결국엔 첫 번째 항과 공차만 알면 끝난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첫 번째 항과 공차만 알면 2분의 30 곱하기 2a 더하기 n-1d에서 요 n-1, n이 30이죠? n이 30이니까 29d 이렇게 되는 거지. 29d. 결국에는 요 a랑 d를 찾는 게 관건인데 자, 그래서 모르는 게 두 개니까 두 개의 조건이 나왔던 거예요. 그죠? 자, 13, 13. 그죠? 2a 더하기 n-1. 13 빼기 1이 12잖아? 20 빼기 1은 19고요. n-1 곱하기 t. 공식을 이용해서 자, 모르는 거 두 개, 식 두 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모르는 거 두 개, 식 두 개. 뭐 해주시면? 연립해주시면은 a랑 d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은 정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봅죠. 필수제 12번에 좀 별표 좀 쳐주시고 첫 번째 항이 7이고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과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같대요. 같을 때 자, 다음 물음에 대답해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이 7이고 세 번째 항까지 합 한번 나타내볼까?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세 개의 항이 있고 이 공식 이번에 사용한 거야.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에서 그죠? 첫 번째 항이 7이고 n-1이 n 대신에 3을 대입해서 2가 된다라는 얘기지. S5는 반면에 여기까지는 똑같죠? 2a 더하기 5 빼기 1d 됐나요? 모르는 게 D니까 얘네들을 정리하면은 이 공차를 일단 찾았어. 공차를 찾았어. 자, 근데 잘 봐봐. 첫 번째 항이 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에 그럼 7, 5, 3, 2, 2가 아니라 1이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 그럼 잘 봐봐. S1이 7이죠? S1이 A1이니까 S2는 두 개 더하는 거니까 12야. 어때? 커졌죠? S3은 얘까지 더하는 거야? 15. 더 커졌네? S4 16이야. 4개를 더한 거예요. 더 커졌네. 그런데 음수가 발견되는 순간 이 S 합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작아지고 S4 얘까지 더하는 거야? 더 작아져.
뭐 이런 식으로 또 작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수끼리만 더했을 때 그때의 합이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수끼리니까 몇 개의 항만 더했을 때, 그러니까 4개의 항만 더했을 때 그때 최대값이 1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나요? 자,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로 합공식 자체를 이용하는 건데, 자, 우리 2a 플러스에 n-1 곱하기 공차 맞죠? 얘를 전개해주면 자, 어떻게 됩니까?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지. 당연한 거야. 등차수열이니까. 결국에는 이 합공식의 뭐를 구해라? 최대를 구해라. 근데 등차수열 합공식은 2차식이잖아.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식꼴로 고치는 게 기본이죠. 완전 제곱꼴로 고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꼴로 고쳤더니 n은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함수는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밖에 안 돼. 마침 4를 집어넣을 수 있죠. n이 4일 때 최대값 뭐를 갖게 되는 거라고? 16을 갖게 되는 거라고.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20 이상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 또는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해봐라. 3 또는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해봐라. 일단 20 이상의 숫자에서 3의 배수를 쭉 써보는 거야. 21, 24, 땡땡땡, 99까지 가겠지? 그죠? 그럼 일단 이게 과연 몇 개가 있는지 밝혀내 보려면 만약에 1부터 99였다면 3의 배수는 33개잖아. 그죠? 33개인데 33개에서 3, 6, 9, 12, 15, 18 얘네는 20 미만이기 때문에 이 6개를 빼주면 총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얘가 27개였다고? 27개. 되죠? 27개. 그 5의 배수는 더 쉽죠? 20부터 95까지가 있는데 일단은 1부터 99까지였다면 5의 배수는 5, 10, 15, 20 해서 95까지. 그죠? 95까지 100까지였으면 20개니까 19개죠? 근데 이 19개에서 얘네 3개 빼줘야 되니까 16개인 거죠. 그러니까 16개. 되나요? 자, 그래서 3의 배수 또는이라고 했잖아.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3의 배수 세줬더니 27개야. 5의 배수를 세줬더니 16개야. 그런데 3과 5, 3의 배수이기도 하고 5의 배수이기도 한 게 있지. 그게 뭡니까?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15의 배수가 되겠죠. 15, 30, 20 이상이니까 30부터 45, 90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0은 한 번만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더해주고 여기서도 더해준 거야. 2번 더해준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빼줘야 되는 거지. 일단 3의 배수를 다 더해요. 등차수열의 합공식입니다. 27을 2로 나눠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똑같아. 16개였어. 16을 2로 나눠 첫 번째 마지막. 구하는 게 끝이 아니라 얘를 더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 30부터 45, 90까지는 한 번만 더해줘야 되는데 2번을 더해줬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한 번은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30부터 90까지를 더한 300을 한 번은 빼주시면은 이제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되죠? 좀 어렵나요? 아니,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21이란 문제 자체가 4, 27, 30, 33, 뭐 땡땡땡 가. 5의 배수도 더하래. 5. 5는 20 이상이니까 20부터죠? 20, 25, 뭐 30, 가다가 뭐 95까지 더해. 그런데 봐봐. 이 30은 2번 더해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30은 한 번은 빼줘야 되는 거라고. 그 빼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14번. 자, 합공식이 나와 있지? 바로 눈치챘으면 좋겠는데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지?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어? 이걸 눈치 못 챘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 sn-1 구해서 빼서 나오는 2n 그게 일반항이야? 그죠? 일반적으로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해.
뭐 사실 이 식은 첫 번째 항부터 가능하죠? 왜냐하면 S0이 뭐야?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대입이 가능한 식이에요. 이렇게요. 됩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정석적인 건데, 자,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면, 눈치가 좀 빠른 학생들은 n에 대한 2차 식이야? 무조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 다음에 n의 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이 1이 의미하는 건 2분의 d였죠? 즉 공차가 2였다. an은 n에 대한 1차 식인데 요 앞에 공차가 들어가고, 불변의 법칙 S1이 2잖아? 첫 번째 항이야?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상수항은 0이어야 되는 거지. 그죠? 상수항이 0. 즉 AN이 2N이다 라고 바로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있으면 더 좋죠. 이렇게요. 됐죠? 자, 일반항을 찾았고요. 10번째 항과 공차를 구하십시오. 공차는 2죠? 공차는 2였고 10번째 항은 10 대입하면 되니까 2 곱하기 10해서 20이 되는 거지. 이것도 봐봐. 문제 구조가 뭐야? SN이 주어지고 AN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때는 우리 이렇게 SN과 SN-1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AN을 구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15번. 똑같네요. SN 주어지고 AN을 구하래. 기본적인 설명부터 한번 해보죠. SN이 나와 있어. AN을 구하래. 그럼 일단 이 관계식 사용해야 돼. SN이고요. 요 N 대신에 N-1을 집어넣은 거지. 이렇게 얘가 SN-1이죠. 다 전개하는 거야. 좀 귀찮지만 자, 빼기 얘 다 전개하는 거야. n제곱 빼기 2n 플러스 1 더하기 3n 빼기 3 빼기 1 해서 정리하면은 2n 더하기 2가 나온다라는 얘기지. 자, 그런데 여기서 봐봐. 모든 수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야. 이 식을 이용해서 an을 구한 거야. 근데 S0이 마이너스 1, 즉 0이 아니죠? 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아니야. 1을 대입할 수가 없어. 2부터만 대입할 수 있는 일반항이에요.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2를 대입할 수 있지? 뭐가 돼? 6. 세 번째 항 8. 네 번째 항 10.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불변의 법칙 이용하면 되지. S1이 뭐야? S1은 1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 3, 6, 8, 10, 12. 뭐야? 첫 번째 항 빼놓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인 수열이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첫 번째 항은 3. 이건 불변의 법칙 이용해야 돼. 그리고 AN을 구하면 된다. 라는 문제였는데 조금 선생님이 했던 설명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 봐봐. 이것만 보고 뭐가 생각나야 돼? 불완전한 등차구나. 상수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항이 0이면 완벽한 등차 수열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완벽한 등차 수열인데 상수항이 있다란 얘기는 두 번째 항부터 이제 등차 수열인 수열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자, 특히나 요 앞에 있는 건 공차예요. 공차이기 때문에 2분의 D죠. 2분의 공차이기 때문에 공차가 2라는 사실을 얻어냈어. 그럼 일단 2n 써놔. 2n을 써놔. 그죠? 2n 써놓고 자, S1 불변의 법칙이야 2네. 그죠? 근데 얘는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만 관찰이 가능하잖아. S2도 구해봐. S2는 4 더하기 6 빼기 1이야? 9야. 그럼 얘는 불변의 법칙이니까 2를 써줘. 그럼 두 번째 항은 뭐여야 되는 거야? 2랑 더했을 때 9가 나와야 되잖아. 그죠? 더했을 때 9가 나오려면 두 번째 항은 7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됐나요? 그죠? S1이 2. S2는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을 더해봐라. 이 얘기잖아. 근데 그게 9가 나오려면은 2 더하기 7. 여기 미안해요. 첫 번째 항이 3이죠? 그럼 얘는 6 이렇게 되는 거네. 미안. 여기 지울 거. 이렇게. 첫 번째 항이 3 더해서 구하려면 6. 세 번째 항을 구해봐. 당연히 8이 나오겠지? 왜 공차가 2잖아. 한번 해볼까요? 3을 대입해보면 9 더하기 6 빼기 1이니까 14네? 그럼 다 더했을 때 14.
맞나요? 여기 9죠? 자꾸 실수하네. 미안해요. 17. 그죠? 17 나오죠. 3개 더했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데 n 대신에 2를 대입했을 때 6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려면 플러스 4가 필요한 거지. 4가 아니라 2죠. 2n 플러스 2. 결과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걸 공부하십시오. 요걸 공부한 다음에 좀 알겠어. 이제 일반항과 합공식의 관계를 좀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만 따로 연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결국에는 모든 수열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실은 모든 수열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실은 AN을 SN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로 S0가 0이라면 AN은 첫 번째 항부터 1부터 대입할 수 있는 일반항이고, 자, S0가 0이 아니라면 이 AN은 좀 불완전하죠? 자, 2부터만 대입할 수 있는 일반항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S1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항만 따로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등차 수열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은, 자, 등차 수열은 만약에 AN 똑같아 모든 수열에 적용이 가능한 거야. 등차 수열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SN 빼기 SN-1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는 거야. 자, 되는 건데 우리가 SL을 봤을 때 2분의 dn제곱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할까? 뭐 네모 n이라고 할까요? 근데 상수항이 만약에 0이야. 이런 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상수항이 0이야. 상수항이 0이면은 AN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AN을 구할 때 여기서 이제 공차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DN 더하기 요 상수만 구해주면 되는 거지. 이 상수는 어떻게 구해요? A1과 S1이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상수항이 0이 아니야. 상수항이 0일 때는 이 AN을 구했을 때 이 AN은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부터만 사용이 가능한 일반 항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자, DN까지는 똑같아요. 이 상수항을 구할 때는 S2랑 A1 더하기 A2가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얘를 구할 때는 S1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죠?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자. A1이 S1이 되는 거지. 이해 갔죠? 결국엔 요거지. S2는 S2 빼기 S1로 구한다 라는 얘기였죠. 그걸 이용해서 상수항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좀 심화 개념이니까 일단 모든 수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요 일반항과 합공식의 관계식을 먼저 공부하시고 좀 적용이 되신 후에 자, 등차수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사실들도 심화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지. 자, 몇 문제 더 남았나요? 두 문제 남았네요. 자, 두 문제는 쉽습니다. 자, 두 직선이 나와 있는데 가장 짧은 길이, 요 길이죠? 가장 짧은 길이가 1이고 가장 긴 길이가 10이고 10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지. 자, 근데 선분의 길이를 만약에 뭐 여기쯤 잡아볼까? 여기가 n이야, n. 요 길이가 n. 요 함수값은 2n이니까 요 길이는 요 길이죠? 요 길이는 2n에서 n을 빼면 되니까 길이가 n이 되는 거지. n. 되나요? n. 그러니까 x좌표가 1일 때 가장 짧은 게 2 빼기 1에서 1이었다라는 얘기지. 그죠?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선분은 2였다라는 얘기고 2. 일반항이 그냥 n이야. 세 번째 선분은 3. 네 번째 선분은 4. 땡땡땡 가장 긴 게 10. 그럼 몇 개의 항이야? 그죠? 10개의 항이죠? 즉 1부터 10까지 더해라가 문제였다라는 얘기라고. 이해가죠?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서 가장 짧은 길이 1. 두 번째 2. 그러니까 결국에는 1을 집어넣었을 때죠? 1을 집어넣었을 때 2 빼기 1. 그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 볼까요? 4 빼기 2니까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결국엔 1 길이야.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10을 더해라. 1부터 10까지 더해라니까 정답은 55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N, BN이 각각 공차가 3과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이고요. 첫 번째 항은 1로 둘 다 똑같대. 자, 그러면 너무나도 쉬운 게 AN은 공차가 3이니까 3n에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려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 자, bn 같은 경우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이죠? 즉 마이너스 n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이번에 1이 나오려면 상수항이 2였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an과 bn을 다 알려준 거야. 자, 그래 놓고 이 수열은 여기에 2를 곱하래? 그럼 6n 빼기 4. bn을 더하래? 마이너스 n 더하기 2를 더하래? 그럼 5n-2라고 하는 수열이다 라는 얘기지. 5n-2라고 하는 수열. 무슨 수열입니까? 당연히 등차 수열이죠. n의 1차식이니까 공차가 5죠. 결국에는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3, 1을 대입한 거야. 공차가 5니까 8, 그 다음 1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보래요. 10번째 항 구하면 되겠다. 그죠? 10번째 항 5 곱하기 n에 10을 넣어봐. 그럼 48. 뭐 시간 많으면 쭉 써도 돼요. 첫 번째 항이 3, 8, 공차가 5야. 그죠? 18, 23, 28, 33, 38.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0번째 항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 이 10개 숫자를 다 더하래. 10개를 2로 나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 51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255가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